이제 서칭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지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지문은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2년 전 수능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거는 서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지 지문 전체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정석적인 풀이도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꼼수고 그리고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지 이러한 연습을 좀 해보라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칭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지문을 읽어야 돼요. 친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지문을 찾지 않고 선지랑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어 시험이 225개의 선지가 있거든요. 45문제 곱하기 5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1번을 풀기 위해 지문을 쫙 읽고 2번을 풀기 위해 지문을 쫙 읽고 3번을 풀기 위해 지문을 쫙 읽고 이렇게 하면 지문을 225번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내로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다 읽고 찾아서 푸는 게 서칭입니다. 근데 그러면 독해력이랑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진호는 여자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독해력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뭐? 진호가 여자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서칭은 그런 과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호는 여자다라고 써 있으면 아, 진호는 여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서칭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부분적으로 재단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분배력 평가설에 기초한 활용된 다른 움직임이 나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문장 단기에는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발생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란 뜻이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물가가 경직되어 있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단기성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하락이죠. 신규 해외 투자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버슈팅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된대요.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고 얘는 하락하고 얘는 하락하고 얘는 하락하고 얘는 하락하고 얘는 하락한다. 이거래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는 또 하락하네요. 환율은 상승한다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실질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작은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랑 이게 더해진 게 뭐래요? 통화량으로 인한 효과래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뭐라고요? 이게 오버슈팅이라고요. 다시 말해볼게요.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었으면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오버슈팅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얘가 뭐 어떻고 얘가 뭐 어떻고 얘가 뭐 어떻고 시장금리가 뭐 어떻고 기대수익률이 뭐 어떻고 투자자금이 어떻고 투자자금이 뭐 어떻고 통화가치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화살표를 친 이유들을 들어볼게요. 화살표를 그럼 왜 쳐요? 그냥 읽어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방향적인 게 나왔을 때 문제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향적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계를 밝혀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화살표로 적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뭐가 하락하면 이거 보세요. 뭐가 하락한다면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하락하면 뭐가 커진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지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왜? 화살표를 쳐놨잖아.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걸 쳐놨으면 방향성을 물어봤다면 방향성을 찾아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냥 간단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홍진호를 찾아라 라고 하면 유럽부터 찾을 거예요? 미국부터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찾을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서울부터 찾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29번 읽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A국 경제학자 답은 자국의 체육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 주식 채권 등 가격 하락. 뭔가 하락이 나왔네요. 안전자산으로 이해되는 B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뭔가 증가하고 있네요.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자산 가격
뭐 채권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거 본 거 있죠. 외국인 자금이 유출, 환율이 급등. 지문을 찾아볼까요?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 그러면서 뭐래요? 투자 자금 위익. 그러면서 뭐래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똑같이 써 있죠, 심지어.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유출. 단기성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고 뭐래요? 환율 급등. 환율 급등. 똑같이 써 있죠? 그럼 뭘까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뭐예요? A국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는 뜻입니다. 자, 그럼 원래 밑에도 읽어야 되지만 여기는 지문, 여기 지문 바깥쪽 얘기니까 바로 선지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 A국 환율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이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오버슈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 맞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시장금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시장금리 하락 맞죠? 근데 봅시다.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이 커질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오버슈팅이 커지는 거 맞아요. 시장금리 하락해서 이게 하락해서 이게 하락해서 이게 하락해서 이게 하락해서 이게 상승한 게 오버슈팅이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오버슈팅이? 한 나라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기대 수익률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투자 자금 유입 위축시키고 통화가치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이게 오버슈팅이죠. 근데 여긴 뭐라고 하고 있어요? A국 우리 오버슈팅 발생한 거 맞아요. 근데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B국의 시장금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얘네가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지. 그쵸? 근데 반대로 얘네 금리가 하락한다면요? 얘가 오버슈팅이 일어나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이 아니라 A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 정도가 커질 겁니다. 이제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지문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들고 가세요. 이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거 그냥 그대로 표시하시고 이렇게 뭐가 올라간다면, 뭐가 내려간다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그대로 찾아가세요. 그대로 찾아가서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풀릴 겁니다. 과학을 과학답게가 아니라 과학을 국어답게 푸는 방법이에요.